지금부터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형성 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채에 묽은 염산을 2방울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그냥 둔 마그네슘 리본과 구부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물리 변화인 상태고요.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채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 친구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1번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것은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를 말하는 거고 2번 마그네슘 리본을 태워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게 되겠죠. 3번 가와 나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원래 마그네슘 리본에 염산을 집어넣게 되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다에서는 물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화학 변화를 의미하겠고요. 화학 변화일 때는 물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5번 가와 나에서 화학 변화, 다에서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가와 나는 가는 원래 그대로 있었고 나 같은 경우는 물리 변화, 다에서는 화학 변화가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우리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는 걸 의미를 하는데 떨어뜨린 유리컵이 깨졌다. 상태가 바뀌었네요. 철로 만든 열쇠에 녹이 슬었다. 녹이 슬었다는 것은 산소와 화학 반응을 한 거네요. 그래서 니은은 화학 변화.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이건 맞고요. 리얼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두었더니 향기가 퍼졌다. 향기가 주변으로 확산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와 숫자는 변하지 않고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의 화학식은 어떤 것인지 물어봤네요. A, B, C라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A와 B는 3개, 3개, 6개 C가 됐네요. 약분을 해서 보니까 A와 B의 반응이 일어나면 2개의 C가 남는 걸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건 H2O2라고 적습니다. 물과 산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수소 분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H2O2는 물과 산소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개수 비교를 보니까 2개, 2개. 5가 2개 있지만 5가 총 3개가 있네요. 따라서 비율을 맞춰주려면 여기를 2를 적게 되고 5가 4개이고 H가 2개, 총 H가 4개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2를 적게 되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네요. 자, 반응 후에 분자의 수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자의 수는 어떻게 될지 봐볼까요? 질소 분자가 1개, 수소 분자가 3개,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는 총 2개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한다. 맞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이 다르다. 이 역시 맞죠. 왜냐하면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는 전혀 다른 물질이기 때문이지요. 3번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원자수의 비는 원자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자수가 질소가 지금 원자수가 2개, 수소가 원자수가 총 6개, 암모니아는 수소가 3개, 질소가 1개 있는 게 4개가 2개 있기 때문에 총 8개. 따라서 1대 3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분자수의 비는 하고 물어본 4번은 분자수의 비는 단순히 앞에 있는 개수만 읽어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대 3대 2라고 표현이 되지요. 5번 질소 분자 2개가 반응하려면 수소 분자가 최소 6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질소 분자 1개 있을 때 수소 분자가 3개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질소 분자가 2개면 수소 분자 역시 6개가 되어야겠죠.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7번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수용액을 섞으면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앙금 반응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앙금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흰색 앙금인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때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게 되면 NaCl과 HNO3가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HCl이라는 염화은이 앙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틀렸죠. 생성된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라고 하는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건 오해가 있으니까 뒤로 빼면 이 둘의 사이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 8번과 9번을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문제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와 나의 질량은 같다. 맞는 말이네요. 가와 나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같다. 이루는 원자의 종류. 나의 질량은 다보다 크다. 나의 질량은 다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발생된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나보단 다가 훨씬 더 작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자, 니은에 있는 가와 나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 CaCO3. 탄산은 2+고요. 이 탄산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류는 역시 변하지 않으므로 모두 맞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우리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의 반응을. 자, 그러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만나 염화칼슘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때 염화칼슘은 CaCl2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때 탄산칼슘에서는 염화수소 먼저 볼게요. 염화수 HCl. 여기 물에 붙어있는 이 하얀 게 바로 수소를 나타내고 있고요. 염화칼슘에서는 초록 색깔인 친구가 2개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바로 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개인 친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2번은 혼자 있으니까 아닐 것이고 4번도 물이 있기 때문이 아닐 것이고 얘도 아니고 노란색인 3번 탄산 칼슘에 있는 CA 이렇게 되겠죠.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산화마그네슘이 생성이 될 때 MgO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이 될 때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15g 마그네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쯤에 있는 15g일 때 아마 그래프는 쭉 올라가겠죠. 15g일 때 친구는 과연 몇일까? 여기 이 지점을 살펴보면 3일 때 2라고 하네요. 그러면 곱하기 5를 했죠. 5배가 증가를 했으니까 즉 얘도 똑같은 비율로 5배가 증가하면 10g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산소의 질량이 10g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두 연소하겠다네요. 15g과 10g을 더한 총 25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이라고 하네요. 결합하는 비율이 일정한 것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 H2O, 질소는 N2, 설탕물은 그냥 설탕과 물이 만났다고 볼 수 있죠. 이산화탄소 CO2, 아이오딘과 칼륨, 아이오딘과 칼륨은 이렇게 쓰겠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즉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 12번과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 X를 만든다고 하네요. 화합물 X. 그러면 최대로 만들 때 화합물 X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볼트의 수가 6개, 너트의 수가 4개. 그랬더니 화합물의 X의 수는 총 2개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 모형의 종류와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수나 사가 4개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으로 옳은 것 하고 지금 물어봤는데요. X의 모형으로 옳은 것. 자, 2번과 요번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의 차이를 보면은 자, 12번과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나사를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지는 이런 부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트의 수와 너트의 수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6개, 4개, 2개. 근데 총 2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때 남은 모형의 종류와 수라고 했는데 수나 사가 4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볼트에서 빼기 4개를 하면은 볼트가 2개 그리고 너트가 4개 했더니 총 화합물 X는 2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즉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만나 화합물 X 1개를 만든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으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부분은 위 문제와 조금 더 관련이 있는데 볼트 1개의 질량은 총 3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트 1개의 질량은 2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화합물 X를 만들 때에는 볼트는 1개, 너트는 2개가 필요하죠. 그럼 볼트 1개는 3g, 너트 1개가 2g인데 2개이기 때문에 4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즉 13번은 3대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4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표는 물질 A와 물질 B가 완전히 반응하여 물질 C를 생성할 때 반응물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응 전 물질의 질량과 남은 종류의 질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완전히 나와 있는 2번 먼저 살펴볼게요. 0.6g과 3.2g이 만났지만 A가 0.2g이 남았다고 합니다. 즉 A는 0.4g만 반응에 참여를 했고요. B는 3.2g 전체가 참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나서 C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때 C의 값은 3.2이 더한 값 6g이 되겠죠. 총 니은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약분을 하게 되면 1대 4, 8에 32, 4, 9, 36 1대 8의 비율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B에서 0.2g이 남았다고 하네요. A가 만약 0.2g이라고 한다면 0.2g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또 이제 각각의 비율을 올려볼게요. 0.2의 8배에 해당하는 1.6g이 만나겠죠. 자, 근데 B에서 0.2g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B에 있는 이 기억의 값은 1.6과 0.2를 더한 1.8g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디귿 니은은 A에서 2g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볼게요. 2.7g과 5.6g이 만났으면 1대 8로 결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7이 1일 때 8은 5.6g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8배가 5.6이라고 한다면 이때 1은 0.7g이 었을 때 8의 비율로 5.6g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A가 2g 남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가장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찾아본 뒤에 각각의 기억, 니은, 디귿을 대입을 한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15번 그림과 같이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불이 꺼진 까닭은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는 산소와 만나서 양초가 불이 켜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산소가 다 사라진다면 불은 꺼지겠죠. 자,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이 같기 때문이다. 원자의 종류마다 크기와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화합물은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땐 5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양초는 연소할 때 누구랑 만나냐면 산소랑 만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의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고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후의 총 질량이 같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불이 꺼진 까닭은 일정한 질량비로 계속 결합을 하다가 반응을 하다가 산소가 다 사라지니까 불이 꺼졌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서는 메테인이 연소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봅니다. 기체 반응은 성립을 하고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부피는 같나요? 얘는 한 개고 얘는 두 개인데 다르겠죠. 정답은 2번.
개수 B 역시 산소와 수증기 두 개로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수증기 분자수는 메테인 분자수의 2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증기 분자수는 메테인 분자의 2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테인 20ml가 완전히 연소한다면 이산화탄소도 20ml가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는 1대1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완전히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증기는 어쨌든 물인 거죠. 그러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을 생성을 합니다. 허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수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O가 2개로 만들어주고요. 총 수소도 2개가 되겠죠. 이때 이제 결합하는 비율은 2대 1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산소기체가 100ml라고 했고 수소기체는 그러면 1에 대한 2배이기 때문에 200ml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남은 건 400에서 200을 뺀 수소기체 200ml가 되겠지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A와 B가 만났을 때 C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피 관계를 나타낼 문제예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반응 전 기체의 부피, 남은 기체의 부피가 A가 10이 남았다고 합니다. 즉 그렇다면 30과 10이 만나 20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래 나와 있는 기억 부분 볼게요. 기억에도 30과 20의 B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도 역시 10이어야겠죠. 위에랑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기체의 부피는 B가 10이 남겠고요. 자, 생성된 C의 부피를 보게 되면 20이 되겠죠. 즉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는 화학 반응도 있다. 에너지가 출입을 하겠죠.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는다. 나무가 연소할 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4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생성물의 총 질량이 반응물의 총 질량보다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아지는 건 아니고 일정하고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지요. 나무가 연소하게 되면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19번 지금 위에도 19번 아래도 19번이네요. 부직포 주머니에 철, 숯, 소금을 넣고 물을 넣어서 밀봉을 한다고 하네요. 따뜻해진다고 하는 건 손난로를 의미하겠네요. 1번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열을 방출한다.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성물로 바뀐다. 부직포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질의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과 산소가 만나게 되면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산 암모늄이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에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넣고 비닐 주머니를 밀봉한 다음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눌러서 물이 나오게 하였다고 하네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만났을 때는 지금 이러한 반응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즉 냉각기를 만들고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을 살펴보면
물이 열면서 열을 방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열을 방출한다라는 것만 보면은 주변이 온도가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온도가 오르는, 뜨거워지는 형태를 나타내겠죠. 냉각기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 22번. 냉각장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르면 하고 되어 있는, 이거는 2번과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소금과 얼음물을 넣게 되면 같이 있으면 더 빨리 얼음이 녹게 됩니다. 얼음이 빨리 녹는다는 건 주변열을 흡수했기 때문이죠. 23번.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활용한 예라고 했는데,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봅니다. 정답은 디귿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학단원에서의 형성평가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문제 풀이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